예, 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1일 30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읽고 떠들어 볼 생각인데요. 이 책은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책이에요. 왜냐면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던 시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으면서 내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많이 봤고 몇 번을 봤는지 제가 좀 세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내가 이걸 과연 몇 번 봤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다가 말았는데 뭐 얼추 이것만 봐도 5, 3, 15 17번 이상 보게 된 거죠. 표시 안 하고서도 읽은 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되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반 사회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일본인이 쓰신 책이고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책을 좀 많이 읽던 책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저는 책을 되게 막 그 낙서나 뭔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많이 보고 책을 되게 소중하게 다루는 편이 아니고 막 다루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어떤 공부 방법, 사고 방식, 습관 등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저자가 얘기해 주려는 것들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공부 요령을 터득하면 그 뒤엔 습관만 들이면 된다. 공부를 시작한 초기에는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고 공부 자체가 싫어지는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 책은 공부 방법, 구체적인 공부 방법, 공부에 대한 사고방식과 마음가짐도 고루 언급하고 있다. 기술적인 학습법보다 마음가짐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하지 않던가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 행동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날마다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이다. 불리한 조건은 지속적인 공부로 간단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은 하루 1일 30분 동안 공부하는 것이 꾸준히 쌓이면서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읽고 싶은 책을 발견했다면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는 한 망설이지 말고 구입한다. 그리고 그 책을 손에 들고 곧장 읽어 내려간다. 단 몇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읽기 시작하는 것이 요령이다. 좋은 책을 만나려면 독서량을 늘려야 된다. 경험상, 그러니까 내가 그저 그렇다고 생각되는 건 5권에 1권 정도이고 저자가 파악했을 때 평생 소장하고 싶은 책은 20권에 1권 정도 비율로 자기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책을 읽고 나서 도움이 안 됐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책 자체의 정보가 유익한 게 없을 때. 두 번째, 아직은 내가 그 책에서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구분할 만큼의 수준이 안 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좋은 책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정수가 녹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걸 읽음으로써 나한테 얻는 것들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활자를 읽는 거에 대한 부담감 혹은 시간이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 이제 많이 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망설이지 말고 구입한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그 책을 손에 들고 곧장 읽어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 책을 사거나 빌리거나 뭔가 아무튼 나에게 그 책이 온 그 순간 바로 읽어버려야 돼요. 바로 읽고 한 번에 다 읽어버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읽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오거나 사오거나 하고서 그냥 책상에 던져주거나 어디 그냥 소파에 놓거나 그냥 이렇게 둬버리기만 하고 안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그런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사거나 빌린 거 아니에요. 그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타이밍에 그걸 좀이라도 읽어버려야 되고 좀이라도 읽기 시작하면 그걸 더 읽게 되고 더 읽다 보면 다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저자가 공부의 성과를 높이는 가장 큰 요소는 시간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y는 ab x제곱에 더하기 c다라는 건데 이때 y는 공부 성과예요. 공부 성과. 요걸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워낙 많이 하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글씨도 이렇게 막 써놨네요. 부끄럽네요, 좀. 네, y가 공부 성과고 a가 교재와 서비스의 질이고 B가 집중력이고 X가 과거의 공부량이고 C가 과거의 공부량이고 X가 이제 공부 시간이라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A라는 건 교재와 서비스는 어차피 교재는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교육도 수업을 받는 것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A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B는 집중력. 이거는 주로 타고난 것들이 많아요. 타고난 고정 변수인 경우가 많아서
여기 보면 마인드의 문제라는 게라고 써 있는 게 이 B도 타고난 고정적인 변수라서 마인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서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없어요. 이 A, B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수의 느낌으로 뭔가 어떻게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C, 이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C가 바로 과거의 공부량인데 우리가 과거의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한 사람은 물론 유리하겠지만 적게 한 사람은 뭐 당연히 불리하겠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학력을 바꿀 수가 없듯이. 하지만 X는 우리가 공부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X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하루에 반짝 공부를 많이 해서 Y, 그러니까 공부 성과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X, 즉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해서 공부 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것의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그 공감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짧은 시간 이제 집중해서 많이 하기보다는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누적시켜서 이 X를 늘려서 X는 이제 시간은 제곱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좀 많이 늘려라 인생에 있어서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 성과는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꾸준히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습관을 기르려면 이 저공비행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제 성적이 안 오르는 이렇게 되는 시기를 저공비행 시기라고 저자가 표현하고 어느 임계점을 오르면 확 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공비행 시기에 공부 성과의 곡선을 이해하고 자신을 잘 조절하여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뿅 이렇게 화살 표시하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경험담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운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못한다고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고 잘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타인에게 휘둘려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 남과 다른 사람이랑 공부하면서 비교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돼갖고 많이 실망도 하고 되게 좌절했었나 보죠. 요 시기에. 이게 아마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부끄럽네요 좀.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자의 경험을 언급해주고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니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혹자는 이거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좀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은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TV를 보지 않으면 1년 동안 약 2개월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라는 얘기죠. 회사에는 공부 도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30분에서 1시간 빨리 출근해서 공부를 해라. 공부하라는 얘기죠. 편도 45분 통고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면 연간 약 400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역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동 시간에는 음성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하라는 얘기죠. 생활 습관을 아침형으로 바꿔 아침에 공부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공부가 언제 잘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자기는 되게 유리했고 이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언제 공부해라, 어느 시간에 공부해라 라는 얘기까지 해주고 있죠.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길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30-15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우리가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이랑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이라는 게 25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5분 동안 완전히 쉬어지고 또 25분 하고 5분 쉬어지고 하는 건데 이 저자는 이제 30분 15분 휴식 사이클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뇌의 공부는 고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고통이라는 생각을 뇌에 주게 되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게 되면 결국 길게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는 즐겁다는 생각을 계속 뇌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싫어지기 전에 공부를 일시 중단하는 방법이 요령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 휴식 한 세트를 나만의 페이스로 만드는 거죠. 공부를 30분에서 15분 쉬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짧게 공부 한 15분, 5분, 15분, 5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자기만의 방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와 휴식을 한 세트를 만드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30분 공부, 15분 휴식을 반복하면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때 피로감이 덜 느껴지며 공부는 고통, 지겨움과 같은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소 힘든 공부라도 15에서 30분 정도는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한 30분 정도는 해볼 만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몇 시간을 계속한다면 공부 의욕이 감소하겠죠. 예를 들면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이거 경제학 나 오늘 5시간 공부할 거야. 미쳤다. 오늘 하루 예를 들면 뭐 국사 내가 오늘 국사 시험 공부하는데 이거 끝낸다. 오늘 하루 종일 근데 16시간 공부한다. 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시작하면 시작은 좋죠. 근데 하다가 금방 사람이 좀이 쑤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무리하게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오늘 뭐 내일 국사 시험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일단 30분만 공부한다. 그리고 30분 공부하고 15분 동안 뭐 컴퓨터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뭐 책을 읽든 아니면 뭐 그 음악을 듣든 쉬고 또 30분 하고 또 15분 쉬고 이렇게 해서 이 세트를 반복하자. 그러면 이 세트가 반복되면 예를 들면 보세요. 30분 공부하는 거를 2번만 반복해도 1시간이고 3번, 4번 반복하면 2시간이고 6번 반복하면 3시간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할수록 되게 쉽게 반복을 할 수 있고 공부를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진짜 실제로 제가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고 아직도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같이 이어보실게요. 독서는 최고의 휴식이다.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흡수한 정보의 종류가 바뀌면 그때마다 뇌의 다른 부위가 작동하기 때문에 괜찮다. 간단히 설명하면 수학 공부에 실증을 느꼈다고 해서 공부 자체에 실증이 났다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부하는 과목이나 내용을 바꾸어주면 다시 원만하게 집중이 가능하다. 한 겸업 작가는 책상이 2개라고 한다. 한쪽에서는 이제 소설을 쓰고 그 작업이 실증나면 한쪽에서는 이제 다른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저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취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수험 생활을 할 적의 경우였는데 예를 들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쉬어줄 때는 가끔 이런 식으로 책을 봐주고 또다시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다가 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뇌의 좌뇌와 우뇌를 번갈아가며 쓸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게 리프레시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진짜 꼭 활용해 보세요. 이거 진짜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만 명확하다면 쉬는 건 문제가 아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억지로 공부를 계속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도 억지로 공부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식 흡수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적어놨죠 제가. 그러므로 실증나지 않도록 자주 휴식을 취하라라고 적어놨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과감히 공부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확 쉬어줘야지. 제가 이거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 축의 회전처럼 과감히 쉬어줘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부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잘 쉬지 않고 잠깐 쉬어버리면 이게 그 반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다가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쉴 때는 확 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다면 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쉴 때 확 쉬어주는 게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그 자세하게 그 디테일한 언급을 해주냐면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듣기 공부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소니사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MDR NC11이다. 보이세요? 네. 이렇게 모델명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디테일하죠. 요즘에는 더 좋은 것들이 사실 많이 나왔겠죠. 네. 여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의자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허먼 밀러사의 에어론 체어가 최고다. 자기가 경험해 봤을 때 이렇게 모델명까지 얘기를 해주는 디테일함이 이 책에는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힘든 시절에 공부하면서 되게 수험 시절이나 제가 되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되게 좀 미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절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암흑기에 저 자신을 이제 지탱하게 해줬던 책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30분 동안 꾸준히 하루에 뭔가를 반복한다는 거는 되게 위대한 일이고 반복을 지속하는 이 행위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고 또 이게 반복될수록 되게 인생이 많이 변화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의 경우에도 1일 30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이 책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서라도 하루에 30분 동안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를 반복하는 그 습관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가볍게 되게 읽기도 되게 편하시고 되게 짧고 엄청 책이 작아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